괜찮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얘기가 없어. 그잖아. 24번 시원적 분을 하시오. 25번 저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유리화 시키시오. 26번 그래프 그려서 넓이 적분하시오. 끝. 근데 이제 은근히 보면은 27번을 많이 틀리셨던데 솔직히 27번은 기출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 기출에 있었고 그 문제를 그 당시에 선생님이 세 가지 유형으로도 설명했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요.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사실 첫 번째가 제일 간단하죠. 일단 그 첫 번째 풀이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실수 전체에서 미가인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함수 f는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 fx가 아니라 안에 이상한 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함수 미분계수를 쓰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거고 아무튼지 간에 그리고 이제 f2는 1입니다. 그 다음 뭐 f'2는 8g'1에 마이너스 1한 값입니다. g1이랑 g'1을 계산하세요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었냐면 얘들아 이게 fx의 역함수가 g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g' 뭐분의 1 가주면 되는데 그게 힘들면 이 식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 식을 뭐 하자? 새로운 함수로 치환하자 이런 얘기 해드렸었어요.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2는 1이다야? 그럼 f2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x 대신에 뭐 넣을 건데? 1 넣겠지 그지? 자 f2가 1이야. 그럼 f2를 만들려면 x에 1을 넣을 거야. 그럼 내가 만든 h 입장에선 h1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f2가 1이라고 했으니까 h1도 1인 거야. 이제 내가 치환한 h에 관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h에 관해서 식을 정리했을 때 h하고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 그랬으니까 h1이 1이면 g1도 얼마? 1인 거지. 첫 번째 벌써 알아낸 거죠. 이해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분계수 얘기 나왔고 미분계수 얘기 나왔으니까 함수 h를 미분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일단 f'부터 해볼게요. f를 미분하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3x제곱 플러스 요거 미분한 식이 h'x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지금 f'2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f'2를 만들어주려면 x에 뭘 넣어야 되겠어? 1을 넣겠지, 그지? 그럼 1을 넣어서 정리하자면 이제 f'2가 되는 것이고 1을 넣어주면은 4배가 될 것이고 그것이 h'x에 1 넣었죠, 우리?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때 이제 f'2 자리에 우리가 뭔가 식을 넣어줘야 되니까 f'2 자체를 4분의 1 h'1로 바꿔서 넣어주려고요. 우리 f를 h로 바꾸는 과정 중이잖아, 지금. 자, 그래서 f'2 대신에 4분의 1 h'1 넣어주시고 8g'1이 마이너스 1 한 값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역함수 미분을 써먹는 거잖아. g하고 h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g1은 1이고 h1은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역함수는 서로 미분계수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잖아, 그지? 그럼 이놈은 얘네 역함수인 g'의 역수와 같으며 h1은 1이고 g1은 1이니까 그대로 1 들어가 주시면 돼서 결과적으로 좌변은 4g'1분의 1이 되고요. 분모 보기 싫으니까 전체적으로 분모 다 곱해버리자고. 그럼 1이 되고 32g'1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g'1이 돼서 결과적으로 g'1에 대한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실제 값을 구해주시면 g'1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이너스 8분의 1, 하나는 4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뭐가 맞을까요? 4분의 1이 맞나요? 참고로 h'이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f 자체가 항상 증가하는 애잖아. 안에 뭐가 들어가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항상 양수인 애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양수여서 h'도 무조건 양수예요. 그럼 h가 증가하는 함수고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가 g함수잖아. 그럼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도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겠지. 그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될 거여서 이때 두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 정답 얼마? 4분의 5 되겠다. 이거는 기출에서 이미 했단 말이지. 이해하셨을까요?
좋습니다. 순서상 28번을 풀어야 맞지만 28번이 사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문제여서 제일 마지막에 풀이하도록 할게요.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맞추기 힘들어요. 저번에 이제 잠깐 해설 때 언급은 했었지만 29번은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뭐 어떤 포인트만 캐치하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첫째 항이 양수입니다. 이거 쓰자. 공비가 유리수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하고 그럼 그 급수는 등비급수인 거네.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공비범위 항상 쓰고 시작하잖아요. 공비는 풀마 1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건 항상 캐치해 주시기로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가조건에서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은 1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지금 당장에 뭐 할 건 없죠. 그렇구나.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조건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수열에서 정수인 항은 딱 3개밖에 없어. 수열이라는 거는 끝없이 나열하는 건데 그 중에 정수인 항은 딱 3개밖에 없고 이 세 항의 곱은 21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수열의 항들 중에서 지금 정수인 항이 예를 들어서 ABC라고 표현해 볼게. 딱 이렇게 3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정수인 항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정수인 항이 있다고 쳐보자고. 공비가 지금 R이야. 그래서 R을 곱해서 다음 항을 어쨌든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비가 알다시피 풀마 1 사이에 들어가는 수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진분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수인 항에다가 진분수를 곱했어. 자, 진분수를 곱했는데 또 어떤 다른 정수인 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진분수의 분모하고 A하고 약분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진분수의 분모하고 A하고 약분이 돼서 어떤 하나의 형태의 또 정수가 생긴 거야. 근데 또 정수가 또 있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정수한테도 공비 R을 곱했더니 또 분모랑 약분이 되면서 정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분모하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달아 나오는 요런 수들이 결과적으로 공비 R이 가지고 있는 분모하고 완벽히 약분이 될 수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수야 얘들아? 이 세 수는 연달아 나오는 세 수입니다. 띄어있지 않고요. 연달아 나오는 세 항인 거지. 그런 구조. 그리고 또 등비 중항 쓸 수 있잖아. 그러면 B제곱은 AC와 같습니다 라는 등비 중항을 쓸 수 있을 뿐더러 문제에서 이때 세 정수의 곱이 21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둘 연립시켜주면 값을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 과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약분시켜서 정수 만들고 또 약분시켜서 정수 만들어서 얘네 지금 다 약분시킬 수 있는 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연달아서 나오는 정수인 항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연달아 나오는 항일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AC가 B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 곱하면 B제곱이고 다시 말하면 B의 세제곱이 216이어서 나는 가운데 항이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 항이 6이라는 걸 아는 데다가 양끝 항의 곱이 36이라는 것도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수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세 수를 연달아 썼을 때 가운데가 6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끝 항의 곱이 36이어야 되고 그리고 부호는 뭐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참고로 확실한 거는 공비 자체가 진문수기 때문에 갈수록 절대값은 작아지겠지. 부호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값은 갈수록 작아질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양끝항의 곱이 36이면서 양쪽이 정수이면서 절대값이 왼쪽이 더 큰 경우 뭐 있어 얘들아? 36의 1 있죠. 이해하실까요? 칸만 띄고 쓸게. 첫 번째 경우는 36에 6, 1인 경우. 두 번째는 뭐 있어? 여기 2여서 여기 18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뭐 있어? 여기가 3이어서 12인 경우도 있겠지. 마지막 여기가 4여서 9인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부호 상관없이 절대값들만 나열한 겁니다. 부호도 한번 얘기해보자. 부호는 뭐 있냐면은 곱해서 양수니까 세수가 다 양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호가 양끝은 마이너스 가운데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부호까지 따져보자면 지금 당장 부호까지 생각하는 건 좀 골치 아프니까 일단 절대값들만 좀 보자.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 그 연달아 나오는 세 정수가 절대값이 36의 6의 1인 경우. 이렇게 치자면 만약에 이 세 수가 양수라면은 공비를 얼마로 보고? 6분의 1로 보고, 그지? 만약에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달아 나온다면 마이너스 6분의 1로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공비가 8만 6분의 1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치자. 자, 그러면 혹시 있잖아. 36보다 앞에 항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연달아 나오는 세 정수가 꼭 첫째 항부터가 아닐 수 있잖아. 처음에 분수고 두 번째 분수고 쭉 분수로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느 항에서부터 36이 출발해서 6이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분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앞에 항이 존재할 텐데 이 앞에 항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 앞에 항이 존재하려면 거꾸로 36에서 얼마 곱해줘야 돼? 풀마 6을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풀마 6을 곱해주면 216이 생길 텐데 그럼 정수가 4개잖아. 이해하시죠? 앞에 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첫째 항이 출발한다는 거네. 앞에 항이 없으니까 무조건 얘가 첫째 항이야.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항 양수라 그랬어요. 그럼 부호가 아까 풀풀풀이냐 마풀마냐 이랬었잖아. 그중에서 얘를 첫째 항으로 치려면 플러스로 봐야 되고 앞으로 모든 항들을 다 플러스로 봐야 돼. 그러면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의 합이 얼만데? 40이잖아. 그럼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해하면 나머지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18 앞에 숫자 올 수 있니? 아니요. 이거는 지금 공비가 풀마 3분의 1인데요. 앞에 54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를 첫째 항으로 봐야 하고 그럼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봐야 되는데 둘의 합이 24.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이렇게 되면은 공비를 풀마 2분의 1로 봐야 되고 그리고 앞에 항이 24가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첫째 항이고 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18이어서 안 됩니다. 결론은 뭐야 얘들아? 이거야. 요거 찾는 거였어 이 문제. 그럼 보자. 그렇게 되면은 공비가 일단은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마죠? 3분의 2죠. 플러스 1지 마이너스 1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분의 2죠. 만약에 이보다 앞에 항이 있다면 얼마인 거야 얘들아? 거꾸로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분의 3을 곱해서 2분의 27인 것이고 또 앞에 있을 수 있으면 뭐 있겠죠? 뒤에는 얼마? 3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있을 수 있으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꼭 첫째 항이 아니어도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얘가 첫째 항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같은 이유로 첫째 항이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여야 돼서 합이 15여서 안 됩니다. 무조건 앞에가 첫째 항이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예측해보는 거는 스님 얘 앞에 항이 있으니까요.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얘를 첫째 항으로 본다고 치면 얘가 이제 플러스 얘가 이제 마이너스 그지? 여기서 요거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서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으로 보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죠? 참고로 얘 첫째 항 얘 둘째 항 2분의 27에다가 둘째 항이 마이너스 9 더하면 10보다 커 작아? 작잖아 되잖아. 일단 되고요. 그래서 혹시 첫째 항이 이보다 더 앞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보다 앞에 있으려면 얘들아 이걸 2분의 3을 한 번만 곱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곱해줘야 돼. 부호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플러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라 플러스 여기를 첫째 항으로 봐야 되거든요. 계산은 안 보여드리겠지만 2분의 3 두 개 곱해가지고 첫째 항 둘째 항 구하잖아. 계산하면 10보다 작다. 안 돼. 그래서 이 경우만 된다. 앞으로는 참고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이 더 커질 거라 더 안 되겠죠. 그죠? 찾은 거야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첫째 항을 2분의 27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공비를 부호까지 이제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2로 하는 등비 수열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등비급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문제라 등비급수 합봉식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계산 결과가 10분의 81이 나와서요. 그래서 분자분모의 합으로 9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설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28번보다 30번이 더 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 관점에 따라서 29보다도 30번이 더 쉬웠어요. 그래서 29를 틀리더라도 30번 맞추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 적분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문제에서 다 계산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식 세우고 따라가다 보면 알아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fx 함수 주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필요는 없으나 습관적으로 뭐는 봤으면 좋겠어? 진수 조건은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뭐 소용은 없는데 진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한번 세팅을 하고 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써먹더라도 습관이잖아요. 자, 그리고 fx 함수는 미가인 함수고 g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로 붙었어요. 아무튼 있고요. f1 값이 4ln입니다. 그럼 넣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f1이면은요. ln 1 플러스 f'1분의 g1인 건데 그 값이 4ln이랑 같으면 이거 우리 ln 16이라고 바꿔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 플러스 f'1분의 gx라는 이 값이 16과 같습니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다 했을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저걸 어떻게 쓰게 될지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뭐 줬냐면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gx 적분값이 34라는 거 알려줬고요.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x, gx 함수의 적분값이 53이라는 거 알려줬어요. 이렇게 주고 나서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식은 1부터 2까지 x2의 fx제곱 적분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가 결국 원하는 거는 야 gx하고 xgx 좀 적분해봐 이거 아니겠어? 그럼 gx를 적분하고 싶으면 문제 처음에 주어졌던 식을 잘 정리해서 gx식을 만들어줘야죠. 이게 지금 현재 fx는 이런 식이잖아요. 이걸 잘 정리해서 gx는 만들면 되잖아. 그래. 이걸 gx는 하고 싶으면 진수를 데리고 와야 되고 진수를 데리고 오려면 뭐 해? 로그꼴을 지수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겠지.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그럼 gx란 분모를 곱해서 2의 fx 제곱에다가 x f'(x) fx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gx식을 만들어 놨고요. 끝났어 세팅.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넣어서 적분만 해주면 돼. 어디? 아, 2의 fx. 고마워요. 뭐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적분할 거야. 그럼 첫 번째로는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얘를 적분할 건데 이런 찢어서 갈게요. 하나는 2의 fx제곱 뒤에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x 그냥 쓴 김에 2의 fx제곱 순서만 바뀌어서 지금 f'(x) dx 요걸 계산한 결과가 34입니다. 이거야. 참고로 얘를 지금 적분을 할 수는 없죠. 이건 모르겠어. 뒤에 거 한 번만 살펴보시면 여러분 식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서도 사실은 뭐를 캐치하실 수가 있냐면 2의 fx제곱이 있는데 옆에 f'x가 붙었어요. 얘는 어떤 애예요? 뭘 어떻게 하네요? 2의 fx제곱을 뭐 하네죠? 미분한 애잖아요. 겉미분, 속미분한 애라는 거. 그럼 지금 나는 어떤 함수의 미분된 형태를 알아. 그럼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 이걸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무슨 적분으로 돌아가주면 되더라? 앞에 x는 뭐? 미분해주고 뒤에 이만큼은 뭐? 적분해줘서 그적, 미적 들어가주면 되는 거. 즉 부분 적분. 그래서 해볼게요. 얘는 적분의 2의 fx제곱. 얘를 가지고 1부터 2까지 범위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너는 이제 미분의 1 날라가 적분의 2의 fx제곱 dx와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 그리고 나서 계산해 보시면 앞에 얘하고 뒤에 얘네를 더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소거가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끝 아래끝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윗끝 아래끝 넣어주면은 2의 f2제곱에서 2의 f1제곱을 빼주면 될 것이고 결국 그 남은 결과가 얼마다? 34와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F1 준 거는 써먹으면 되겠다. 여기서 4ln이가 있어서 여기에 4ln이 넣는다는 건 ln 16 넣겠다라는 거니까 이 자체가 지금 16인 거죠.
그럼 2의 f 2제곱은 넘어가서 50이 되면서 일단 2의 f 2제곱이 25입니다. 하나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짓거리를 뭐 얘들아?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그럼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아까 전에 우리 gx 정리했던 거 있잖아. 여기다 이번에는 x를 곱해서 적분을 하라고 하네요. x를 곱해서 적분을 하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곱하면서 분배해 주시면 x2의 fx제곱 dx 플러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이번에도 저식에다가 x를 추가로 곱해서 x제곱 f'x 2의 fx제곱 dx 이걸 계산한 게 53입니다. 이렇게 가져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일단 보류. 건드릴 수 있는 것부터 같은 이유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요식이 뭐기 때문에 2의 fx제곱의 미분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 정미적 들어가요. 해볼게 얘들아. 적 1부터 2까지 다시 적 들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앞에 얘랑 만나지는 거지. 얘들아 이번에는 둘이 완벽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앞에 2가 나가면 둘이 소고래 마이너스 1이 남겠네. 앞에 개수가. 참고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예요.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귀찮아가지고 이거 그냥 라지 x를 잠깐만 치워놨게. 두 번 쓰기 매우 귀찮아. 그래서 앞에 라지 x 뒤에 마이너스 2 라지 x인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일단 마이너스 라지 x 만들어줬다 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2 집어넣어서 4, 2의 f 2제곱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의 f 1제곱 해주면 이 적분이 끝나는 거고 그 계산 결과가 53입니다. 해주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라지 x 값은 아까 2의 f 2제곱이 25라고 했지?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 100이 만들어질 거고요. 2의 f 1제곱 아까 우리 16이라 했었지? 마이너스 16 해주시면 될 거고요. 넘어간 거죠? 53 넘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100 마이너스 69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정답이 31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 예전에 기출할 때도 한번 했던 얘기 있는데 이런 적분을 무슨 용도로 줬는지는 나는 문제 풀 때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G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G식 정리해서 적분하다 보면 하나하나 문제를 풀기 위한 요소들이 나오니까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30번이라고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좀 아깝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조건을 천천히 따져보셔야 돼. 일단 fx 함수는 3차 함수입니다. g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가인 함수예요. fx라는 함수를 줬는데 이 fx 함수가 gx 마이너스 탄젠트 gx입니다. 뭐 쭉 한번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셔도 되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이 함수를 그냥 f 함수를 이대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사실은 fx 함수 자체가 하나의 합성함수 꼴인 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하나의 바깥의 함수를 잠시만 내가 h라고 새로 좀 깔끔하게 이름을 좀 줄게. 바깥에 말하자면 x 빼기 탄젠트 x라는 함수가 있었던 거야. 거기다 뭐 한 거야 얘들아? gx를 넣은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fx 함수를 하나의 합성꼴로 생각해서 h라는 함수 안에 g 함수를 넣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래서 gx가 이제 주어진 이 함수의 정의역이 돼서 탄젠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탄젠트 함수는 아시다시피 점근선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gx라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의 점근선들 양의 버전만 일단 대표로 쓸게. 2분의 파이라든지 2분의 3파이라든지 2분의 5파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될 수는 없겠네요. 왜?
탄젠트의 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일단 함수를 정의부터 좀 깔끔하게 내려봤어요. F함수 자체가 하나의 합성함수 꼴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뭐 G'0의 G형 제곱을 물어보는 문제고 알겠고요. 가조건에서 F0은 0이고요. F2궤도에 파이 집어넣으면 0이에요. 이거 첫 번째로 줬고 이거부터 갈까? F0은 0이에요 라고 했으면 여기다 이제 0을 넣어보셨을 것이고 여기다 0을 넣어보면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이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당연히 계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G0은 탄젠트 G0과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이쪽은 G0이 들어가기 전에 X 이쪽도 G형이 들어가기 전에 X 말하자면 X와 탄젠트 X가 같습니다라는 방정식의 해로 G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계산을 못하니까 뭘로? 그래프로 생각을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이야? 양의 버전만 그릴게.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파이고요. 내려가고 올라가요. 2분의 3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 하나만 더 그릴게. 2파이고요. 내려가고 올라가요. 2분의 5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이게 지금 탄젠트 X 함수. 거기서 X라는 함수는 뭐냐면 0,0을 지나가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때 만나는 이런 교점 내 X좌표들이 이런 교점의 X좌표들이 아마 G0이 되겠지. 근데 범위는 끝도 없어서 뭔진 모르죠. 일단 간만 보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지는 위치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F형은 0과 같습니다.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계산이 안 돼서 일단 그래프로 해석해보자면 그 얘기구나. 뭐 사실은 얻은 건 없어요. 그렇구나 정도다. 그 다음에 또 F2궤도 함수 얘기가 나와서 F를 미분하려고 얘가 아니라 얘를 미분해야지. 정리를 예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쟤를 한번 미분을 해봤어. 한번 미분. 그래서 건미분을 하고 속미분을 하게 됐는데 이궤도에다 파이 넣어야 되겠다. 이거를 이궤도를 구하려고 치면은 조금 힘들어. 초반부터. 도전. 건미분. 속미분에 곱해서 G'X의 전체 제곱. 앞에 앞미분. 되게 성의 없죠? 앞미분. 뒤에 이궤도. 이거 뭐 어쩔 거냐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도함수는 구해놓은 김에 일단 살리고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궤도를 구하는 건 좀 무리고 야 F함수가 3차 함수라며 그냥 의미만 이해하자. 제 3차 함수라며 3차 함수인데 이궤도 값이 0이네. 저 3차 함수가 파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변곡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 정도만 캐치하자고. 뭘 계산을 해. 3차 함수가 파이에서 변곡이 일어나는군요. 그 정도만 캐치하자고. 계산 못하겠어. 여기까지. 뭐 큰 수학은 없어요. 큰 수학은 없어 배. 자 나와보자 나. 또 사인 G파이는 0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2분의 3파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사인은 언제가 파인가요?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사인은 언제가 파인가요? 정수 파이. 얘는 지금 어떤 정수 곱하기 파이 꼴인 거네. G파이 자체가. 이것도 얻을 게 없어. 너무 많아. 이거는 무슨 말인 것 같아 얘들아? Gx 함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2분의 3파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함수에다 리미트를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서 붙이지 극한은. 그래프 그려서 마지막에 뭐 할 때 이거 해.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로 리미트를 붙이는 거는 뭘 구할 때 이 행위를 하는 거야. 점근선을 구할 때 Gx 함수가 무한히 가다 보면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져요. 이거는 사실은 뭐 알려준 거야? 점근선 알려준 거지. 아, 그럼 G 함수는 지금 미가인 함수인데 전체적으로 점근선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캐치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가볼게. G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G함수를 먼저 좀 예측을 해볼게.
자, G함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래서 2분의 3파이를 하나의 점근선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이 함수가 만약에 미가인 함수로서 증가를 하고 있던 함수라면 그러면 그런 형태면 2분의 3파이 점근선은 이런 형태로 가까워지고 있었겠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gx에 대한 정보 얻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g함수는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지면서 쭉 내려가다가 2분의 파이면 안 돼. 근데 이 함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가인 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인 거냐면 얘가 쭉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이 함수는 절대로 2분의 파이여서는 안 돼. 그럼 2분의 파이를 아래에서의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는 애겠지. 얘를 뛰어넘어서 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불연속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게 내가 첫 번째로 유추하는 gx고요. 세요. 위에서부터 2분의 3파이로 다가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보다 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의역에 의해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가 2분의 5파이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도 2분의 5파이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런 모양이 되겠지. 사실은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gx를 증가로 그릴 것이냐 감소로 그릴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아까 전에 g파이가 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g값이 지금 정의가 내려졌어. 첫 번째에서는 g값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안에만 있다. 근데 g값이 지금 정수파이라고? 그럼 이 안에서 정수파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니? 뭐? 파이,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g파이가 파이라는 것도 알아냈고요. 또 볼까? 그 다음 아까 전에 우리 G0 값이 이런 실근들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값은 지금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G0이 될 수 있는 지점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써보자면 파이보다 G0이 더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 더 작습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따는 김에 하자. 이것도 2분의 3파이와 2분의 5파이에서 g값이 정수파이여야 돼. 그럼 뭐야 얘들아? 될 수 있는 정수파이가 뭔데? 2파이, 그치? 2분의 3파이와 2분의 5파이 사이면 여기에 g형이 있다는 거네. g형의 값은 2파이하고 2분의 5파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네. 이거 어떤 형태로 쓰일지 몰라서 일단은 써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g에 대한 정보는 많이 얻은 것 같네. 그지? 점근선이랑 나조건, 이 정수파이랑 gx 저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g에 대해서 두 갈래로 알게 됐습니다. 이제 g 알았으니까 어디로 가? f로 가야 되지 않을까? f 함수 아까 3차 함수라고 했잖아. 이번에 f로 가봅니다. 자, 일단 f가 아까 파이에서 변곡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g파이가 파인 거 아니까 f에도 파이 한번 넣을게요. f에도 파이 한번 넣어주시면은 여기 있죠. f에 파이 한번 넣어주시면 hg 파이가 된단 말이지. hg 파이 그냥 여기다 넣을까? 귀찮은데 여기다 넣자. 그냥 눈에 더 잘 보이니까. g 파이 빼기 탄젠트 g 파이 이게 더 낫겠다. 지금 현재 g 파이가 파이잖아요. g 파이가 파이니까 탄젠트 파이는 0으로 날아가고 여기 파이만 남네. 이게 더 간단하네. 아무튼지 간에 어디다 넣든 아무튼 f파이는 파이가 나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때 f파이는 뭡니까? g파이가 2파인데요. 파이를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2파이여도 0이지 않나요? 그럼 여기 앞에 2파이만 남네요. 그래서 f파이도 2파이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슬슬 뭐 할 거냐면 f식도 한번 좀 세워보려고. 야, f함수가 아까 전에 파이에서 변곡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 파이에서 변곡이 일어나는데 뒤에 함수값이 파이가 나온 거야. f함수식 생김새 어떻게 생겼어?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 모름. 그리고 파이에서 변곡이 일어났다는 건 x 빼기 파이 인수를 몇 개는 갖고 있다는 거야? 3개. 변곡이니까 3개는 갖고 있다는 거죠. 뒤에 상수는 일단 모르니까 잠깐만 k라고 해놓을게.
이때 참고로 우리가 F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 하나만 끌고 올게. F0이 0이라고 했었거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파이 세제곱 플러스 K가 0인 거라서 문자만 하나로 좀 통일할게. K 자리에 A 파이 세제곱 넣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여기에서 우리 F 파이는 파이입니다도 써먹어 보면은 F 파이 집어넣자마자 이거 0으로 날라가. 그럼 A 파이 세제곱만 남는데 그게 파이인 거야. 그럼 A는 얼마냐면 파이 제곱분의 1이에요. 예쁘진 않네요. A가 뭐가 된다고? 파이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럼 파이 제곱분의 1이 들어가면 뒤에는 뭐가 남아? 파이가 남는 거지. 이게 내가 첫 번째로 유추해보는 F함수 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 번만 더 할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fx함수 마찬가지로 a의 x 빼기 파이의 세제곱, 파이에서 변곡이 일어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 집어넣으면은 아까 0 집어넣으면은 0 나오니까 a 파이 세제곱인가 이랬었지, 그치? 여기도 파이 넣으면 2파이 나와요. 파이 넣으면은 날아가고 2파이 나와요. 이게 2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파이 한 번씩 약분시키고 파이 제곱분의 2가 되겠네. 쓸게. 자, 앞에 개수도 파이 제곱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두 번째로 유추한 F함수 되겠습니다. 얼추 이제 좀 가고 있는데 G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그거 통해서 F식까지 잘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둘 중에 뭐냐 이거야. 그래서 둘 중에 뭔데? 둘 중에 뭐냐라는 거는 뭐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G를 증가하게 그릴 거야? 감소하게 그릴 거야?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애시당초 출발 자체가 두 가지로 갈렸던 게 증가랑 감소로 갈린 거잖아요. 그러면 G가 증가냐 감소냐가 궁금하다는 거는 사실상 G'의 부호가 궁금하다는 거고. 그럼 G'의 부호를 보러 어디 갈 거냐면 우리 아까 미분했던 이 식으로 가보자. 여기 G'이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봐봐. 자, 내가 지금 F를 얼추 식을 다 구해놨는데 생각해봐더라. 이 그래프도 사실 그렇고 이 그래프도 사실 그렇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파이에서 3중근을 가지는 증가하는 그래프. 파이에서 3중근을 가지는 증가하는 그래프.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F함수예요. 식을 세워보니까 둘 다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F함수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F' 값은 무조건 뭐야? 0 이상이야. 그럼 내가 있잖아. 나 지금 얘 궁금한 거 아니야? H'GX 요 놈의 부호 정보만 알면 G' 부호는 알고 끝나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그러면 H'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H'이 뭐야? 가보자. H'은 뭐냐면요. 얘인데요. 얘를 미분한 건데요. 뭡니까? 1 빼기 시컨트 제곱이에요. 1 빼기 시컨트 제곱의 부호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얘들아, 1 빼기 시컨트 제곱은 부호가 어떻게 돼? 시컨트 친구가 누구야? 코사인이야. 코사인 생각하면 되잖아. 제곱 붙었으니까 코사인 제곱은 범위가 뭔데? 1보다 작거나 같다. 명확히는 0보다 크고, 그렇지? 0하고 1 사이. 그럼 시컨트 제곱은 이놈의 역수잖아. 역수 취하면 거꾸로 1보다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럼 얘 자체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니까 1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빼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얘 부호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끝났네. 그럼 둘을 곱해서 0 이상이 되려면 G'도 뭐야? 0 이하여야 돼. 그럼 둘 중에서 G가 감소하고 있는 요 그래프와 F함수도 얘를 따라가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문제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는 것은 G'0하고 G0의 제곱이었던 거죠. 이제 마무리 가볼게요, 여러분. 자, G0 물어봤다고? G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0은 F0과 같습니다인 상태예요. 일단 써드릴게요. G0을 물어봤는데 G0은 탄젠트 G0이랑 같은 상태라고. 근데 G0에 대한 정보가 이렇습니다라는 거 말고 사실은 정확한 값은 몰라. 일단 보류. 두 번째로는 뭐 하라고 했냐면 G'0을 물어봤어. 얘들아 G'0을 물어봤으면 아까랑 동일하게
G'이 등장한 식에다 0을 넣어야 되겠지? 여기다 0을 넣습니다. 뭐요? F'0은 H'G0, G'0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F'0은 내가 만든 F식에서 찾으면 되겠지,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F'0이 6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6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네요. F'0은 6입니다. 이건 계산해 보시면 되고 F'0은 6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이 들어가고요. H'에 G0 집어넣을 건데 G0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H' 아까 저기 보라색으로 구해놨잖아요. 1 빼기 시컨트 제곱. 1 빼기 시컨트 제곱 자리에 G0을 넣었다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G'0을 곱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G형에 대해서 탄젠트 G형에 뭔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 빼기 시컨트 제곱 G형을 물어봤어요. 얘들아 오랜만이네. 탄젠트하고 시컨트의 관계. 공식 뭐였지 얘들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형태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넘어가서 1 빼기 시컨트 제곱이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탄젠트 G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구나. 제곱 G형. 근데 탄젠트 G형? 여기 있잖아. 지금 일부러 관계성을 보려고 써먹은 거고 탄젠트 G형이 G0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G0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 아니었어, 그지? G'0에다가 G형의 제곱을 곱하세요가 이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둘의 곱에다가 마이너스만 절로 넘겨주면 돼서 그래서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오는 문제. 어려워요, 이거. 힘들어요. 풀기 힘들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푼다기보다도 어떻게 문제 흐름이 이어져 가는지 조건들 뭐뭐 안 빼놓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미적분 해설은 끝.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7번 절대 틀리면 안 되고 27번은 솔직히 기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기출이 안 됐다는 거고 이 말은. 그 다음에 28은 인정. 29, 30 중에서 아쉽다 생각하는 건 30번 정도. 니네가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출에서도 많이 했잖아. 정적분 문제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맞아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쩌지?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나옵니다. 29번은 아까 같은 상황을 캐치를 잘하신 분으로 풀 수 있었는데 그 캐치 못하시면서 이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이번에는 급수 쪽이 더 어려웠다. 오답노트도 좀 잘 하시고